자, 오늘의 사심위원회의 주제입니다. 고 신해철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심리 재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부터 고 신해철 의료사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2014년 10월 1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한 신해철 씨는 S병원을 방문해 피고인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. 어떤 수술이었고 또 수술 후 경과는 어땠습니까? 네, 당시 검사 결과 소장이 꽉 막히는 장폐색 증상을 보여서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했습니다.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. 수술 후에는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습니다. 아닙니다. 강 원장은 극심한 통증 호소에 모르핀 등 마약성 진통제방 처방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 공기 음영이 보여 심낭 기종 등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괜찮아질 거라는 말과 함께 환자를 이틀 후에 퇴원시켰습니다. 완전히 퇴원시킨 것이 아니라 외출 외박을 허용했을 뿐입니다. 그럼 10월 19일 퇴원한 후에 관찰된 신해철 씨 상태는 어땠습니까? 당시 신해철 씨는 퇴원 후 38.7도의 고열과 가슴 통증으로 수차례 병원에 오갔지만 강 원장의 안일한 대처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. 물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해철 씨는 미음, 죽 등의 음식물을 섭취했습니다. 게다가 추가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권유했지만 신해철 씨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. 또한 예약된 외래 진료에도 오지 않아서 복막염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. 신해철 씨가 귀가한 이유는 강 원장이 당시 복막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10월 22일에 신해철 씨가 통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. 피해자는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한 이후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. 당시 신해철 씨는 동공이 6mm 열려 있었고 사지에 반응이 없는 등 이미 회생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. 결국 10월 27일 신해철 씨는 사망하였습니다. 심폐소생술로 피해자의 심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상급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수술 및 수술 처치 과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. 양측 진술할 내용이 더 있습니까? 강 원장은 체중과 체질량 지수, 그리고 각종 수술 사실 등 환자의 의료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. 이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. 이미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공개한 것으로 망자의 의료 정보를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.